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조인성 씨하고 비교를 하지만 하나도 쫄리지 않습니다. 아 진짜? 아니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낸 건 다 여러분 교과서에 흑백 사진으로 나오는 의병 사진 본 적 있습니까? 구한반 의병 사진 다 다 우리가 했어요. 잘생겼다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기분 별로 안 좋으니까. 이게 그 인석 씨 잘 봤죠? 네. 기분이 저거저거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갈 때 저한테 다들 10만 원씩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꼭 그 조인성 씨 계실 때 이 얘기는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조인성, 강동원, 공유 이런 것들은 관상용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으로 치면 고려청자 같은 거예요. 저런 게 집에 있으면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릇은 저처럼 적당히 깨지는 게 좋아요. 그리고 깨지면 갈 수 있고 이런 게 좋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저렇게 되고 싶죠. 저도 저렇게 되고 싶죠. 아까 둘이 같이 다리를 저보고 게다가 저 새끼가 미안해요. 게다가 저 인간이 친절하고 착하게까지 합니다. 저한테 형 다리 아프지? 다리 뻗어. 그래서 둘이 같이 뻗고 있었는데요. 안 뻗은 듯 했어요. 그래서 뻗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친절은 친절이 아니다는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인성 씨에게 꼭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너는 나한테 다리를 뻗으라고 얘기할 자격이 없다. 자, 그러면 오늘 다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법륜 스님도 말씀하셨고 박원순 시장도 말씀하셨고 또 조인성 씨도 말씀하셨죠. 자기를 사랑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자기를 사랑하자. 근데 이게 쉬우냐? 안 쉽습니다.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저렇게 키 큰 거 옆에서 170인 저를 사랑하기가 쉬우냐? 쉽지 않아요. 다리를 뻗었는데 방석이 닿지 않아요. 에? 쉽지 않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만큼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조인성 씨 잘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는 원래 세상에 정상과 비정상은 없는 것이죠. 태어난 그대로 사는 거죠. 저는 조인성 옆에 서면 작지만 하 옆에 서면 크죠. 그러면 저는 작냐 크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것들 둘 다 없으면 전 그냥 저예요. 이럴 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사랑하는 방법이 저런 것들하고 자주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관상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그 다음 키 크고 눈 큰 것들은 이 나라 이민족에게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조인성 씨 지금 고구려 영화 찍고 있다 그랬죠. 아마 안신성조 양만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당태종의 눈을 화살로 뚫은 사람이죠. 우리나라보다 중국의 역사가 더 많이 남아있는 인물입니다. 고구려가 위대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고구려가 패망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에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그런 것이 영화로 남아있는 것은 굉장히 좋고 안시성조 양만춘으로서 조인성 씨가 캐스팅된 데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불만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민족은 고구려 기마 민족의 후예예요. 키 큰 것들은 말을 타고 달리면서 전쟁을 하기가 힘듭니다. 계속 다리가 땅에 끌리는데 누가 이 땅을 지켰느냐? 저같이 170 이하의 단신들이 말등 위에서 계속 달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눈이 큰 것들은 말을 타고 달리면서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눈에 뭐가 들어오는데 저 같은 애들이 계속 앞을 바라보면서 계속 말을 타고 달리면서 이렇게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냈어요. 적의 성벽을 누가 기어 올랐을 것 같습니까? 저 같은 키 큰 것들은 머리에 돌 맞고 화살 맞고 다 죽었어요. 저 같은 애들이 성벽을 바닥바닥 기어 올랐어. 적들이 보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거 눈을 보면 죽었는데 살아 돌아 움직이니까. 그게 저거와 좀비의 시초입니다. 이렇게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냈어요.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생긴 것들을 칭송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못생긴 것들이 비난받는 세상에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뭐예요? 또 조인선 미쳤습니까? 집에 어쨌든 그런데 정말로 잘생긴 것들이 칭송받을 수는 있지. 그러나 못생긴 것들이 비난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2항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도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으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정치, 사회, 종교, 문화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우리의 헌법입니다. 그러면 차별은 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차별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쓸모가 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에 나가보면 어치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어치는 도토리를 먹는데요. 이 도토리를 먹고 남은 걸 땅에 묻어 놓습니다. 근데 어치가 뭡니까? 어치가 뭡니까? 종류가 새죠. 뭐겠습니까? 새대가리입니다. 짐승은 원래 대가리라 그럽니다. 새대가리라서 어디에 묻어놨는지 잊어버립니다. 근데 어치가 어디에 묻어 놓았는지 잊어버린 그 열매에서 가장 튼튼한 나무가 뿌리를 받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새대가리도 쓸모가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이 사람인데 모두 전부 한때 뒤집기만 해도 박수를 받았던 귀한 집 딸 아들인데 똥을 싸도 박수를 받았던 사람인데 오줌을 싸도 박수를 받았던 사람인데 내가 방긋 웃으면 온 세계가 밝아졌던 사람들인데 쫄 필요 없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고개 들자. 아까 조문건 밴드 노래 들었죠? 고개 들고 살자. 됐다. 이 고개 들어도 180이 안 된다. 그래도 들어라. 사는 게, 그리고 조인성 씨만 사는 게 좋을 것 같죠? 천만에. 지금 저보고 못생겼다고 생각하면 누구 기분이 더럽겠습니까? 보는 사람 기분이 더럽습니다. 자기 손해예요. 저보고 잘생겼다 이러면 누구 기분이 좋겠습니까? 본인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잘생겼다 이러면 내가 오늘 괜찮게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우리 사회에서 특수계급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지나치게 부러워할 때가 있다 하는 말씀은 저는 꼭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사는 거 그들에 비해서 못지 않습니다. 물론 돈 조금 더 있으면 좋기는 하죠. 돈이 없어도 된다 이 말씀이 아니고 돈만 있는 것들은 우리보다 사는 게 좀 불행해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모여 앉아서 흙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 하죠. 근데 흙수저가 금수저보다 뭐가 나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우리도 어깨 힘 좀 주고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은 건 뭐가 있을까요? 첫째, 쪽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흙수저는 금수저보다 머리수가 적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대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내일 아침부터 금은 이 세상에서 금이 이 세상에서 가치가 없도록 합의하자 하면 내일 아침부터 금은 이 세상에서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금배지는 4년 보고 우리가 언제든 떼낼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든 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우리가 돼야 돼요. 갑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흙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가치가 없도록 합의하자 그래도 합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는 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흙수저는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는 것은 돈만 있는 것들은 사는 게 좀 힘든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비행기 타면 땅콩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가서 먹고 가면 돼요. 자면 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깼을 때 혹시 하나 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없다 그러면 알았어요? 그럼 가면 돼요. 편하죠? 근데 이게 돈만 있는 것들은 사람을 남의 집 귀한 딸 아들로 대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종속물로 보는 사람은, 그리고 우리는
인격을 제공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는 노동력을 제공할 뿐이지 인격을 제공한 적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돈만 있고 인간을 모르는 것들은 살기가 좀 힘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땅콩을 주면 까달라 그래야 됩니다. 안 까면 무릎을 꿇으라 그래야 됩니다. 무릎을 안 꿇으면 비행기를 돌려야 됩니다. 사는 게 힘듭니다. 사는 게 힘들어요.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살면 돼요. 그 다음에 높은 것들은 뭘 깔아줘야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걸어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높은 사람이 되겠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이것도 바꿔야 되지만 도대체 어떤 게 고학력입니까?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겠다 그러면 걱정하셔야 됩니다. 니는 네 새끼 아니니까 그런 소리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저는 내 새끼 아니니까. 내 새끼 아닌 새끼는 대부분 그냥 귀엽기만 합니다. 희한하죠? 남의 집 새끼는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저는 다 남의 집 새끼니까 귀여워 보입니다. 우리 동네 애들 입댈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2014년 4월 16일 이후로는 애들한테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저는 그냥 거기 있으면 된다. 예전에 우리 동네에서 담배 피우던 애들 4명 있어가지고 맨날 뭐라 그러다가 이제 안 뭐라 그럽니다. 같이 가서 피웁니다. 제가 솔직하게 얘기 드릴게요. 같이 피웁니다. 담배값이 올라서 제가 사주질 못하고 얻어 피웁니다. 그 몸에 나쁜 거니까 내가 피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전 그게 어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담배 하나 줘. 맨날 끊으라고 말만 하면 뭐예요? 내가 뺏어 피워야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같이 담배를 피우다가 한 8개월 지나니까 4명 중에 2명이 끊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기침하고 토할 듯이 기침하고 거의 각혈 수준의 기침을 하고, 형은 왜 혼자 살아요? 그래서 담배 냄새 나면 절대로 둘이 같이 살 수 없어. 그랬더니 그 중에 2명이 담배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몸으로 실천합니다. 담배 냄새를 일부러 묻히고 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뭘 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청춘에게 제가 뭘 안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본인들이 제일 잘 알겠지. 맨날 저한테 그래요. 10대와 20대 청춘에게 한마디 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해주세요. 뭐 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여기 한마디 섞여있는데 괜찮겠습니까? 해주세요. 제가 20대나 10대 청춘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솔직히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여기 좀 섞여있는데 해도 됩니까? 네! 카메라 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겠다 이 새끼들아.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좋겠다 진짜로. 그래서 그 더 이상 할 말이 제가 뭐 있겠습니까? 뭘 알았어.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이야기해도 법륜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들께서는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지만 저는 그런 능력은 없고, 저는 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이야기해도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저의 고민을 이야기해서, 아, 내가 사는 건 괜찮구나, 이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 외로움의 끝을 보여드릴게요. 정말 외로움의 끝을 보여드릴게요. 뭐가 외로운 건지 내 끝을 보여드릴게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저는 그 말에 절대로 공감할 수 없습니다. 아프면 중년이에요. 아파요, 이유 없이. 그리고 오도 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리가 아프면 다리만 아프죠. 여러분들은 머리만 아프면 머리만 아프죠. 아니,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복합적입니다. 운동을 하면 한 대가 아프고 안 하면 안 한 대가 아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앉으면 허리가 아프고 일어서면 무릎이 아픕니다. TV를 켜놓으면 시끄럽고 끄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화면만 봅니다. 이런 내 마음을 압니까? 외롭다니. 연애?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시오. 네가 감히 연애에 대해서 지도 혼자 사는 게, 그러면 스님한테는 왜 연애 상담을 합니까? 아니, 말이 됩니까? 왜 신부님한테 가서 연애 상담을 합니까? 혼자 사시는 분한테. 수녀님한테 왜 연애 상담을 합니까? 그리고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33년 동안 혼자 살다 가셨습니다. 왜 거기 가서 내 애인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빕니까? 부처님은 있는 가정도 뿌리치고 출가하셨는데 거기다 가정의 복을 왜 빕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 부처님 인기 있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그 두 분이 아직도 인기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2000년 동안, 부처님께서는 지금 열반에 드신 지 2561년입니까? 맞습니까? 2561년입니까?
불기 2561년이죠. 열반에 드신 때부터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2561년입니다. 그 두 분이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찾아가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2500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편만 드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그만 물으세요. 너 언제 취직할래? 누가 제일 취직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제일 하고 싶지. 그거 대답하느라고 취직할 틈이 없습니다. 너 언제 장가 갈래? 그거 대답하느라고 장가갈 틈이 없습니다. 너 이렇게 살아서 어떡할래?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인생인데 뭐. 아이고 좀 묻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다 취직해야 됩니까? 다 하겠지. 그 왜 가치를 자꾸 그런 걸로만 따집니까? 그렇게 치면 갓난아기들은 뭔 가치가 있습니까? 맨날 똥 싸고 오줌 싸고 생산적인 일은 하나도 안 합니다. 그래도 걔들 보면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인간의 가치입니다. 보편적 가치, 핵심적 가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인간 본연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치.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는 의무를 진다. 이게 우리 헌법입니다. 거기 뭐 일하는 국민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런 게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인간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조인성 씨하고 비교를 하지만 하나도 쫄리지 않습니다. 아 진짜? 아니 하나도 쫄리지 않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낸 건 다 여러분 혹시 교과서에서 혹시 제가 끊어야 될 시간 되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다 보면 이걸 주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끊어야 될 시간 되면 말씀을 하세요. 몇 분을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누구라도 대꾸를 좀 하세요. 사람이 묻잖아요. 아까 조인성 나왔을 때 의자도 깔고 테이블도 깔고 생 별걸 다 깔고 뭐가 떨린다느니 어쩐다느니 다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나도 마음대로 할 거니까. 어차피 돈 안 받았으니까 없어요. 됐어요. 아니 박수 치지 마세요. 귀찮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박수 치고 하면 좋을 것 같죠?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고맙긴 한데 이런 관계는 금 같은 관계입니다. 나는 배고픈데 배고프면 쌀을 먹어야지.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라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제동이 밥은 먹었나 이런 생각할 사람 없습니다. 다 나가면서 웃기들 이렇게 가지. 저는 지금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정춘의 고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미치겠는데 지금. 또 집에 가면 혼자 있어야 되는데. 지들은 어제 할로윈 데이로가 다 놀고. 그러니까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온 사람들은 다 우리 같은 사람들. 여기서는 외모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학력도 포함되고 흔히 높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한 게 없습니다. 다 우리가 한 겁니다. 임진왜란때 선조는 도망을 쳐갈 때도 가마를 쳐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것들은 그래서 거기 기록을 보면 선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 백성은 도의도 없다. 어찌 왕이 흙탕물을 건너 피신을 가는데 단 한 명도 엎드려 마른 땅을 만들지 않는단 말인가. 이따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이 가마를 쳐 타고 도망갈 때 이 나라를 다 누가 지킨 것 같습니까? 우리가 다 지켰습니다. 많이 배운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일제에 굽신거릴 때 누가 이 나라를 지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과서에 흑백 사진으로 나오는 의병 사진 본 적 있습니까? 구한반 의병 사진 다 이거 다 우리가 했습니다. 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땅에 높다고 이야기하고 낮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의 근본부터 뒤집어 엎는 것이 저는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것들을 쓸어내는 것이 혁명이 아니고 이 땅에 낮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위치를 원래대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저는 그것이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조인성 씨하고 비교를 하지만
있습니다. 아 진짜? 아니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낸 건 다 여러분 교과서에 흑백 사진으로 나오는 의병 사진 본 적 있습니까? 구한반 의병 사진 다 우리가 했어요. 잘생겼다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기분 별로 안 좋으니까. 이게 인석 씨 잘 봤죠? 네. 기분이 저거저거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갈 때 저한테 다들 10만 원씩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꼭 조인성 씨 계실 때 얘기는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조인성, 강동원, 공유 이런 것들은 관상용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으로 치면 고려 청자 같은 거예요. 키 큰 것들은 말을 타고 달리면서 전쟁을 하기가 힘듭니다. 계속 다리가 땅에 끌리는데 누가 이 땅을 지켰느냐? 저같이 170 이하의 단신들이 말등 위에서 계속 달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눈이 큰 것들은 말을 타고 달리면서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눈에 뭐가 들어오는데 저 같은 애들이 계속 앞을 바라보면서 계속 말을 타고 달리면서 이렇게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냈어요. 적의 성벽을 누가 기어올랐을 것 같습니까? 저 같은 키 큰 것들은 머리에 돌 맞고 화살 맞고 다 죽었어요. 저 같은 애들이 성벽을 바닥바닥 기어올랐어. 적들이 보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거 눈을 보면 죽었는데 살아 돌아 움직이니까. 그게 저거와 좀비의 시초입니다. 이렇게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냈어요.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생긴 것들을 칭송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못생긴 것들이 비난받는 세상에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뭐예요? 또 조인성 미쳤습니까? 집에 어쨌든 그런데 그런 게 집에 있으면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릇은 저처럼 적당히 깨지는 게 좋아요. 그리고 깨지면 갈 수 있고 이런 게 좋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저렇게 되고 싶죠. 저도 저렇게 되고 싶죠. 아까 둘이 같이 다리를 저보고 게다가 저 새끼가 미안해요. 게다가 저 인간이 친절하고 착하게까지 합니다. 저한테 형 다리 아프지? 다리 뻗어. 그래서 둘이 같이 뻗고 있었는데요. 안 뻗은 듯 했어요. 그래서 뻗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친절은 친절이 아니다는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인성 씨에게 꼭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너는 나한테 다리를 뻗으라고 얘기할 자격이 없다. 자, 그러면 오늘 다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법륜 스님도 말씀하셨고 박원순 시장도 말씀하셨고 또 조인성 씨도 말씀하셨죠. 자기를 사랑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자기를 사랑하자. 근데 이게 쉬우냐? 안 쉽습니다.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저렇게 키 큰 거 옆에서 170인 저를 사랑하기가 쉬우냐? 쉽지 않아요. 다리를 뻗었는데 방석이 닿지 않아요. 에? 쉽지 않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만큼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조인성 씨 잘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는 원래 세상에 정상과 비정상은 없는 것이죠. 태어난 그대로 사는 거죠. 저는 조인성 옆에 서면 작지만 하 옆에 서면 크죠. 그러면 저는 작냐 크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것들 둘 다 없으면 전 그냥 저예요. 이럴 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사랑하는 방법이 저런 것들하고 자주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관상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그 다음 키 크고 눈 큰 것들은 이 나라 이민족에게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조인성 씨 지금 고구려 영화 찍고 있다 그랬죠. 아마 안신성조 양만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당태종의
눈을 화살로 뚫은 사람이죠. 우리나라보다 중국의 역사가 더 많이 남아있는 인물입니다. 고구려가 위대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고구려가 패망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에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그런 것이 영화로 남아있는 것은 굉장히 좋고, 안시성주 양만춘으로서 조인성 씨가 캐스팅된 데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불만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민족은 고구려 기마 민족의 후예예요. 정말로 잘생긴 것들이 칭송받을 수는 있지. 그러나 못생긴 것들이 비난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2항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도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으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정치, 사회, 종교, 문화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우리의 헌법입니다. 그러면 차별은 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차별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쓸모가 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에 나가보면 어치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어치는 도토리를 먹는데요, 이 도토리를 먹고 남은 걸 땅에 묻어 놓습니다. 근데 어치가 뭡니까? 어치가 뭡니까? 종류가 새죠. 뭐겠습니까? 새대가리입니다. 짐승은 원래 대가리라 그럽니다. 새대가리라서 어디에 묻어놨는지 잊어버립니다.